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당처럼 생긴 모빌 슈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쿠리입니다. 샤쿠리는 백리라고 쓰고 샤쿠리라고 읽는 그런 이름이죠. 디자인은 영락없는 코토부키야 킷이죠. 가격은 정가 1200엔이었고 완전 신금형으로만 되어 있고, 이 금형은 다른 기체에서는 전혀 쓰이질 않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키트예요. 커다란 백팩이 특징입니다. 철혈의 오펀스에서 보기 드문 미국 SF 느낌이 나는 그런 기체죠. 얼굴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두 정의 라이플을 가지고 있는 기체. 파일럿은 라프타 프랭클랜드라고 하는 캐릭터. 아키히로를 좋아하는 것 같은 묘사가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자체가 후반부에는 엄청난 그 스토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기 때문에 고민형을 선물로 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아키히로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구입하다가 킬러의 총을 맞고, 애니메이션 중에 단 한 번도 그 전에 등장한 적 없는 킬러의 총을 맞고, 철화단 단장 오르가 이치카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 없었던 선글라스 킬러들에게 습격당해서 그 근처가 너무 굉장한 충격을 남긴 애니메이션이죠. 두 발로 일단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베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이 베이스 엄청나게 심플한데 HG에서 쓰기에는 참 좋아요. 액션 베이스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팔각형으로 재현하고 있고, 이건 샤쿠리만의 연결용 파츠인데요. 보통은 이게 안 들었고 이렇게만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기체에 사용되는 무장용 조인트 파츠가 남아서 여기에 꽂아 놓았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남는 파츠 끼워 놓는 구멍까지 있는 대단한 베이스. 각 부위와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놀랍게 생긴 얼굴, 눈이 5개. 그냥 봐도 대머리 독수리 악당, 그런 느낌의 기체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건 라프타였죠. 테이와즈는 전부 여성 파일럿으로만 되어 있는 집단이죠. 대장인 나제 씨를 제외하고. 나제는 모빌 슈트를 타고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모빌 슈트 조종 능력이 없는 건가 하는 의심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요. 아니, 이건 잘못된 연출입니다. 어깨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올린 상태고, 인출 기믹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올리는 건 이렇게 어깨 장갑 위쪽에 홈이 길게 파여 있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가동성이 좋았어요. 답답해 보이는 외형 치고는. 그리고 상완이 돌고 이중 관절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완전 접힘, 손목 볼 조인트, 그리고 무기는 손등을 떼지 않고도 끼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어깨 커버 부분, 이건 백팩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다음 목은 이 안쪽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허리도 볼 조인트이고, 여기에 보면 파이프 같은 디테일이 있죠. 본래는 이게 피스톤인데 프라모델판은 아래가 휘어 있어요. 이 설정화를 보면 이게 피스톤이잖아요.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는 파이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력 파이프나 아니면 배관 같은 게, 전선 같은 게 안을 통하고 있을 것 같은 외형으로 되어 있네요. 허리는 볼 조인트 가동하고, 그리고 이 파츠 자체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안쪽에. 다리를 가동시키면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아주 많이 올라가고 완전 접힘이 되고, 발끝도 따로 가동하고 여기에서 기울일 수도 있고 좋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스톤을 페이크 파츠로 재현하고 있죠. 가동은 안됩니다. 여기 허벅지 안쪽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 홈에 위치를 얹어놓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매우 SF스럽게 보이죠? 묘사가 좋죠? 그 다음 이 가슴 커버 같은 건 보통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고정이에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백팩에 놀라운 가동성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치가 열려요. 이거 열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열립니다. 그리고 열면 3mm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3mm 조인트는 실제 3mm를 쓸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용도를 모르겠지만 배면 비행을 하는 포즈로 전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도를 주면 더 그럴듯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대 전시할 때 좀 효용성이 있을 법한 부동산 대책이죠. 다른 기체들이 아래에 있을 때 혼자 위에 띄워 놓을 수 있는. 이 해치가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이 기체 크기는 18.5m라서 사람 크기래 봐야 이 머리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엄청 큽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보다 거의 한 3배 정도는 큰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해치가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작중에서 이걸 쓰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커버, 이건 별도 파츠로 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상판 전체가 하나의 파츠고 아래는 이 부분이 하나고 양쪽 파츠가 이렇게 따로 끼워지고 심플해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면 의외로 좀 볼륨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성. 특히 박스를 딱 열면 이렇게 커다란 파츠가 딱 붙어 있는데 대단하군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크기에 압도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릎 앉기도 되고, 남는 폴리 파츠, 그 다음 남으면 안 되지만 남긴 스티커,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딱히 어색한 느낌은 안 받죠. 원작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기체고 굳이 완벽하게 원래 색을 재현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키트라서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키트에서 다른 건 다 좋았는데요, 오른쪽 어깨 부분이 좀 잘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건 개체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잘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잘 빠지는 건 이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철혈은 거의 다 빠지죠. 그런데 이 녀석 빠진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원래 좀 빠지는구나 하는 정도. 변형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플을 팔에 끼워줍니다. 라이플. 이 라이플이 대단한 마술 병기예요. 변신이 되거든요. 일단 손잡이 부분을 기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총신 전체를 접고, 그 다음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날개가 2장인데 따로 펴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접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기울여서 접고 날개 펴고, 그럼 톰파처럼 되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기에 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이건 경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지금 경첩처럼 열어봤어요. 원래는 빼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손에 라이플을 쥔 상태로 그대로 변형이 돼요. 다리도 발끝을 펴서
이 발 끝을 움직일 때 이 부분, 발목 아래 장갑 부분에 걸려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가운데로 놓고 가동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설정적으로 어떤 걸까요? 보통 모빌 슈트를 변형시킬 때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각부 관절 위치가 바뀐 다음 록이 걸리는 방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한 구조를 만들면 만약 여기에 살짝 피탄된다든지 어딘가 부딪혀서 이게 살짝 안으로 휘어 있다든지 하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다리가 접힐 때 이 부분에 꽝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모터는 그대로 돌려고 하니까 파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센서가 감지를 하면 그 부분만 변형을 안 시킨다든지 여기만 이렇게 펴고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철혈의 오펀스 기체이기 때문에 A합 리액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강행 정찰과 보급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래요. 이런 변형 구조도 있고 커다란 백팩의 추진력으로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센서도 있는 거죠, 머리에. 복합적인 이 황금 독수리 센서. 그렇게 보고 아니면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데 보급은 이게 부스터라서 안쪽에 뭐 들어있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팔 부분이 들어있던 이 컨테이너 부분에 물자를 싣고 팔은 전개된 상태로 난다든지 뭐 그럼 될 것 같긴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보급을 위해 쓰는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끝났기 때문에 테이와즈는 사실상 전멸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 마지막 전투 같은 때도 안 등장해서 중간에 팔아 치운 건가? 어떻게 된 걸까요? 백리, 야쿠리. 이 기체의 행방이 좀 묘연합니다. 뚜뚜뚜뚜뚜뚜 뚜뚜뚜. 또 빠졌다. 뚜뚜뚜뚜뚜. 변형 완료. 그리고 라이프를 빼고 이 기체의 또 하나의 기능 너클 실드. 다른 게 아니라 이 커버입니다. 이 커버입니다. 아주 거대한 직사각형 커버를 팔에 끼움으로 해서 실드와 너클을 겸하는. 철혈 오펀스는 너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다 너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너클 실드를 장비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능. 위치를 다르게 끼울 수도 있어요. 끼우는 장소가 두 개라서 측면 그리고 배면이라고 해도 되나? 팔등을 그리고 뒤집어서 끼울 수도 있고 이렇게 끼우면 조금 더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조금 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 야쿠리는 MSV 설정에서 보면 컨테이너가 없는 그런 형태로 개조되어서 아스타로트의 장갑판을 끼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팔의 날개같이 이렇게 장갑을 끼우고 강습기 같은 느낌으로 쓰는 버전이 있는데 기체 이름은 칼리스토라는 기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얼굴은 더 멋있어집니다. 여기에 커버가 하나 생겨요. 그런 기체도 있어서 나올 리 없겠지만 프라모델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거 너무 마이너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크기 비교 야쿠리 그리고 이쪽은 단장이죠. 그리고 이쪽은 아키로의 구시온 리베이크 풀시티. 이런 조합으로 오늘은 크기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이 라이플을 다른 기체에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좋기도 하고 단장이 들면 제법 괜찮죠? 올가 단장. 근데 이 두 녀석과 같이 쓰면 올가 단장이 좀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품이 50화나 되는데 올가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던 비운 애니메이션 철혈의 오펀스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야쿠리라는 기체는 코토부키아 킷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토부키아 킷하고 같이 놓으면 의외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인공지능 호위기 같은 그런 걸로 3.5m 정도 설정인 거죠.
이렇게 봐도 어울리는 것 같고 좀 특수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퀄리티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이 디자인은 엄청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악당 디자인이기 때문에 추천해도 여러분은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좀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구입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